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맨발 걷기 시리즈 2탄으로 박동창님의 맨발 걷기의 첫걸음이란 책입니다. 요즘 부쩍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추세지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뒤늦게나마 이 정보를 접하게 되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맨발 걷기의 과학적 원리와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증언들 이야기가 주였다면 이번 영상은 저 같은 맨발 걷기 입문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다루었습니다. 맨발로 하는 7가지 걸음걸이와 이와 함께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걸으면서 하는 단전호흡,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의 안전수칙을 담아보았습니다. 각각의 걸음걸이는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 방법, 그리고 마음가짐, 지압점에 따른 효과로 나뉘어져 설명되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걸음걸이를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맨발 걷기의 첫걸음 함께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두꺼비 걸음. 맨발 걷기의 첫 번째 걸음은 발바닥의 모든 부위가 일시에 대지에 닿도록 걷는 걸음이다.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우선 몸의 힘을 완전히 빼야 한다. 그리고 몸이 무겁게 땅으로 내려앉는 느낌을 느껴야 한다. 그 상태에서 걸으면서 대지와 내가 하나됨을 느낀다. 나와 대지의 합일,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의 목표다. 맨발 전체가 한꺼번에 땅을 덮도록 하고 대지의 기운을 한껏 받아들여야 한다. 터벅터벅, 느릿느릿, 무겁게 걷는다. 보통 체면을 걸 때 체면술사는 몸이 무겁다 라는 주문을 반복하면서 몸의 근육들이 이완되며 늘어붙는 모습을 상상하게끔 한다. 바로 그러한 기분으로 상상을 하며 걸으면 된다. 이제 눈을 한번 감고 걸어보라. 눈을 감고 대지의 소리를, 자연의 내밀한 소리를 들어보라.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 대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발바닥을 통해 대지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기운은 온몸의 기관들을 깨워낼 것이다. 배가 살아 숨쉰다. 심장의 박동이 활발해진다. 간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내장의 모든 장기들의 수축과 이완작용이 더욱 활발해진다. 숲의 청신한 산소를 마신 혈액은 그 붉은 빛을 빠르게 이동시킨다. 혈액 속의 찌꺼기 등이 빠르게 씻겨 사라진다. 이 걸음을 통해 우리는 심신이 맑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맨발로 걷는 첫 번째 걸음, 터벅터벅, 느릿느릿, 무겁게 걷는 걸음. 두꺼비와 같은 이 걸음을 통해 온 몸의 긴장은 풀리고 몸의 기관들은 최적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몸과 대지의 합일, 육체와 정신의 균형과 통일이 이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황새걸음. 맨발 걷기의 두 번째 걸음은 발바닥을 활처럼 둥글게 휘게 하여 걷는 것이다.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땅바닥에 순차적으로 접지하며 걷는 것으로 이것은 성큼성큼 걷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때 팔은 휘휘 젖되 발걸음은 황새와 같이 날렵해야 한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그 위에 늠름한 기상을 실으라. 얼굴을 들고 멀리 숲길을 응시하라. 이 걸음은 숲길의 주인이 되고 숲길의 황제가 된 기분으로 걸어야 한다. 틱나탄 스님은 그에 져서 미소 짓는 발걸음에서 황제처럼 걸으라 하였다. 마치 황제가 된 것처럼 몸을 곧게 펴고 침착하고 위엄 있게 기쁘게 걸으세요. 황제가 포고문에
옥새를 눌러 찍듯이 돼지의 발을 놓는 것입니다. 팔을 흔들라. 힘차게 흔들라. 마치 개선장군이 된 듯이 말이다. 첫 번째 두꺼비 걸음이 이완의 걸음, 느림의 걸음, 침묵의 걸음, 묵상의 걸음이라 한다면 두 번째 황새 걸음은 힘의 걸음, 빠름의 걸음, 흥겨움의 걸음, 그리고 행진의 걸음이라 하겠다. 발바닥을 뒤꿈치부터 발허리, 발삿, 발부리,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접지시키면서 둥글게 둥글게 꾹꾹 밟아주면 된다.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는 약간은 쿵 하는 느낌으로 밟고 발바닥 전체가 땅에 둥글게 닿도록 굴려서 밟은 후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마치 부채살처럼 펼쳐 대지를 끌어쥐는 느낌으로 밟으면 된다. 그리고 대지를 밀어내면서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니, 대지의 힘을 빌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걷는 동안 발바닥의 앞점들과 상응하는 온몸의 기관에 힘차게 혈액이 공급된다. 대지의 기운과 에너지가 힘차게 전달된다. 세 번째, 발가락 만세 걸음. 세 번째 걸음은 발가락만 모두 위로 뻗어 올리고 발바닥만으로 걷는 걸음이다. 발가락은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걸으면 된다. 배의 앞머리가 하늘을 향해 휘어진 것처럼 발가락도 위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가볍게 펼친 상태에서 나머지 발바닥만으로 걷는 것이다. 이 걸음으로 발바닥과 대지가 좀 더 생생하게, 좀 더 적나라하게 서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땅바닥의 조그만 모래, 자갈, 나뭇가지들은 하나하나 살아나 발바닥의 반사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자극하게 된다. 이 걸음은 맨발 걷기 중 가장 완벽한 발바닥에 지압을 실현하는 걸음이다. 이 걸음으로 대지를 안마하면 대지도 나를 안마해 줄 것이다. 안마를 주고받는 느낌으로 느릿느릿, 어적어적 대지를 지그시 누르며 걸어라. 네 번째, 까치걸음. 맨발 걷기의 네 번째 걸음은 발의 뒤꿈치를 들고 발부리와 발가락 부위로만 걷는 걸음이다. 마치 까치가 꼬리를 사뿐사뿐 위아래로 흔들며 걷는 그런 모습의 걸음이다. 까치발 걸음으로 건노라면 발부리와 발가락 부위에 집중적인 자극이 주어진다. 몸의 무게중심이 그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발부리와 발가락에는 우리의 머리, 눈, 가슴에 해당되는 반사구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까치발 걸음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걸음이 된다. 또 사타구니의 근육과 허리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발가락으로 설 때 발생되는 힘의 부하와 근육의 작용은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통해 곧바로 척추와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남자들이 오줌을 눌 때 까치발을 하면 정력이 왕성해진다는 말이 나왔던 모양이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까치발 걸음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긴장시켜 예쁜 다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까치발로 걷기는 이렇게 다양한 효용을 가진 걸음이다. 숲의 정령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걸음이고 우리의 머리와 눈과 귀를 맑게 하는 자정의 걸음이고 거기에다 남녀 모두에게는 젊음과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활력의 걸음이다. 다섯 번째, 엎은 주걱걸음. 다섯 번째 걸음은 주걱을 엎어놓은 듯 걷는 걸음이다. 발가락 전체를 다 오므리고 발 뒤꿈치와 오므려 붙인 다섯 발가락이 동시에 땅에 닿도록 걷는 모습이 마치 주걱을 엎어놓은 듯이 보이는 걸음이다. 발 뒤꿈치와 오므려진 발가락 끝이 땅을 부여쥐고 발허리, 발살, 발부리 등은 하늘을 향해 둥글게 휘어져 아치 형태를 만든다. 이 걸음은
그 힘의 배분이 발가락으로부터 거꾸로 작동하게 된다. 힘의 배분 또한 앞에서 뒤로 이루어지는 역의 걸음이다. 주걱을 엎어놓은 듯 걷는 걸음은 기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바꿔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된다. 또한 혈액의 흐름에도 역으로 작용해 혈관 속에 찌꺼기가 끼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발바닥과 발가락의 모든 관절도 일상의 움직임과는 다른 힘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 쌓여있던 피로감을 풀어놓게 된다. 한자리에 오래 서 있어서 몸과 발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발가락을 오므린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힘을 모으고 서 있어 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음과 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오래 서 있을 때 몰려오던 몸과 마음의 피로가 일순 거치는 상쾌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몸 전체가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도 느끼게 될 것이다. 5번째 걸음은 바로 그런 효과를 맨발 걷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놓은 걸음이다. 6번째, 스탬프 걸음. 6번째 걸음은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다. 마치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발을 내딛어 발바닥 전체로 지구와 대지를 어루만진다. 이 걸음의 모습 자체는 2번째 걸음인 황새 걸음과 유사하다. 그러나 2번째 걸음은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땅을 디디지는 않는다. 발 뒤꿈치부터 발 허리,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접지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접지하면 발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마지막에 발가락을 접지하면 발 뒤꿈치는 들려지는 그런 걸음이었다. 반면 이 걸음은 발 뒤꿈치와 발 허리, 발가락까지 모두 동시에 대지를 딛는다. 그리고 대지를 발바닥으로 어루만진다. 발가락의 엄지, 검지, 중지의 순서로 땅을 끌어당기면서 걸음에 추동력을 얻는 그러한 걸음이다. 이 걸음의 명칭을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로 명명한 이유는 고 틱낫 한 스님이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발로 스탬프를 찍듯이 대지를 꾹꾹 눌러가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음미하면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다. 발바닥을 땅에 밀착시키면서 동시에 앞의 발가락들을 엄지, 검지, 중지 순으로 당긴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발가락으로 대지를 끌어당기는 그런 걸음이 되겠다. 지압의 측면에서 보면 발 뒤꿈치와 발바닥부터 앞쪽에 있는 발가락에까지 지압 효과가 고루 작용한다. 이로 인해 온몸의 장기는 물론 머리, 눈, 코, 귀 등에 강한 혈류가 전달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된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자신의 실존에 천착하는 명상의 걸음인 동시에 우리의 몸속 각 장기는 물론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뇌와 눈, 코, 귀 등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효용성이 뛰어난 걸음이다. 아울러 이 걸음은 내가 사는 이 지구를 발바닥으로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그런 걸음이 되겠다. 이 걸음을 걷게 되면 발바닥의 아치가 양쪽으로 견고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자세를 균형 있게 받쳐준다. 평소 몸의 자세가 바르지 못해 무릎, 요추, 척추, 경추 등의 관절들이 뒤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좋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이들의 흐트러진 관절이 바른 위치를 되찾도록 해준다. 또한 발바닥과 발가락으로 추동력을 얻는 걸음이기 때문에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전달하는 탄력 자체가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걸음을 걸으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딱딱한 고무 밑창으로 인해 주어졌던 근골격계의 손상이나 경직화 현상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양발의 아치 구조를 중심으로 몸의 자세가 굳건히 그리고 균형 있게 구축되도록 해준다. 동시에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모든 근육을 자연 그대로의 말랑말랑한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참으로 많은 효용을 가진 그런 걸음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서술한 5가지 걸음의 효과들이 집약되어 있는 최고의 걸음걸이 형태가 되겠다. 따라서 이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걸음들을 다 걸어보고 난 다음 마무리를 하는 걸음으로 적합하다. 7번째, 뒤로 걷기. 7번째 걸음은 가재처럼 뒤로 걷는 걸음이다. 이 걸음은 걷는 모습이 마치 가재가 뒤로 기어가는 것과 닮아 있다. 또한 뒤로 걷는다는 면에서 앞의 6가지 걸음과 전혀 다른 형태의 걸음이고 그 느낌과 효과 등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뒤로 걷는 걸음은 발바닥 각 부위의 착지 순서가 2번째 걸음인 황새처럼 걷는 걸음과 정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황새처럼 걷는 걸음의 경우는 발 뒤꿈치로부터 발허리, 발살, 발부리, 그리고 발가락의 순서로 둥글게 접지되는데 가재처럼 뒤로 걷는 걸음은 발가락, 발부리, 발살, 발허리, 발 뒤꿈치 순으로 둥글게 접지되는 것이다. 앞으로 걸을 때와는 달리 뒤로 걸으면 숲길 양옆의 나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뒤로 걷기 나름의 재미와 운치가 여기에 있다. 지나온 숲길을 되돌아보며 걸으면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되기도 한다. 천천히 뒤로 걸으며 그 여유와 멋을 즐겨보라. 뒤로 걸으면 발이 자칫 엉뚱한 곳에 빠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뒤에 놓인 길의 상황을 잘 살펴가며 걸어야 한다. 동행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은 앞을 보며 인도하게 하면서 교대로 뒤로 걷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길을 걷는 동안 동행자와의 연대와 따뜻한 교감은 또 다른 수학이 될 것이다.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는 걸음들보다 더 많은 운동량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과 장단지 등에 전해지는 힘의 방향이 통상의 걸음과 정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어 근육 발달의 불균형을 막을 수도 있다. 스포츠의학 전문의 조성현 박사는 워킹 다이어트법을 설명하며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는 걸음보다 3배 정도 운동량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뒤로 걷기를 10분간 했을 때와 앞으로 걷기를 30분간 했을 때의 체온 상승과 뇌파 변화가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뒤로 걷는 걸음은 좁은 공간에서 걷는 사람들이나 하루에 많은 시간을 걷기 운동에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된다. 일본의 의학 박사 오오누마 아키다가도 그에 져서 건강 365일에서 뒤로 걷기 100보는 앞으로 걷기 1000보라고 쓰고 있으니 뒤로 걷기의 탁월한 운동 효과는 관련 학자들에게 이미 공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뒤로 걷기, 즉 가재처럼 걷는 걸음은 탁월한 운동량과 효과를 갖고 있지만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느림의 걸음, 여유의 걸음, 관조의 걸음이다. 앞의 여러 걸음들은 각기 그 자체의 의미와 추구하는 바에 따라 나름대로의 긴장도와 치열함을 갖고 있지만 뒤로 걷기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휴식의 걸음이다. 지나온 삶을 반추하게 하는 관조의 걸음이다. 그리고 동행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연대와 교감의 걸음이기도 하다. 맨발로 걸으며 단전 호흡하기. 나무가 울창한 숲길이나 앞이 훤히 트인 산책길에 나서면 우선 깊이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숲속의 상큼한 풀냄새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게 된다. 이 호흡은 평소의 기계적인 호흡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호흡이다.
그것은 또 복부에 힘과 압박을 주는 복식 호흡이기도 하다. 이때 복부 하단의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호흡을 다스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전 호흡이 되는 것이다. 습기를 맨발로 걸을 땐 비교적 수월하게 단전 호흡을 실천할 수 있다. 맑은 공기가 그 원인의 하나이고 맨발 걷기를 통해 얻게 되는 집중력이 또 그것을 돕는다. 맨발 걷기는 단전 호흡을 유도하고 단전 호흡은 습길 맨발 걷기의 참된 의미와 사유의 깊이를 더해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서너 걸음 걸어보라.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각 3배수인 9이나 12걸음을 걸어보라. 이때 들숨과 날숨은 모두 단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서너 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들이쉬는 들숨 속에서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을 느끼고 단전 속으로 깊고 힘차게 차오르는 습공기의 맑은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느낌은 나의 몸을 모두 비워내고 거기 신선한 숲을 들여놓은 느낌과도 같다. 이로써 나와 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9이나 12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내뿜는 날숨 속에서는 발끝에 전해지는 충만한 힘과 단전을 누르는 복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불러온다. 앞의 호흡법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5걸음에 숨을 한번 들이쉬고 15, 18걸음에 숨을 한번 내쉬어보라. 숨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도 깊어질 것이다. 맨발 걷기와 단전호흡은 이렇듯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간에 지지하고 공조하는 작용을 한다. 흐르는 물의 힘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듯 물레방아의 힘에 물이 흘러내리듯 단전 호흡의 기운이 걸음의 추진력을 더할 것이다. 그럼 이제 맨발 걷기와 단전 호흡이 실제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맨발 걷기와 단전 호흡의 조합은 몸속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행위다. 보통 사람의 경우 단순한 심장 박동에 의해 혈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으로부터 혈액 펌핑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혈행이 왕성해진다. 여기에 단전 호흡까지 추가시키면 단전의 커다란 압력과 그로부터의 해방이 번갈아 형성되면서 혈액의 흐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심장 박동에 의한 통상의 혈액 흐름에 맨발 걷기를 통한 펌핑 작용, 단전 호흡을 통한 혈행 촉진 작용까지 더해지면 이것이야말로 혈류 촉진의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연스럽게 혈행을 촉진시키는 일, 그것이 건강한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날 수많은 질병의 자연적인 예방과 치유의 길이 여기에 있다. 맨발 걷기 안전수칙 10가지. 1. 여벌의 보온용 옷을 준비한다. 숲속의 온도는 집 근처의 온도보다 보통 3에서 4도씩 낮다는 것을 감안해 보온이 잘 되는 겉옷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맨발로 걸을 경우 차가운 땅과 계속되는 접촉으로 인해 체온 순실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더 체온 변화에 민감해야 감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2. 구급 약품을 준비한다. 습기를 맨발로 걸을 때면 자칫 발가락이 돌부리에 채이거나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 상처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소독약과 일회용 밴드, 붕대 등의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맨발인에게 숲길이나 산길은 삶과 생명의 터전이다.
그 3m 전에 떨어진 휴지나 유리조각,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것은 맨발인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예비용 비닐봉투를 준비하자. 언제 어디서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맨발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4. 준비 운동을 하여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다. 맨발로 걷기 전에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유연하게 만들어야 걷는 도중이나 걸은 후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이나 뼈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 운동은 고령자의 경우나 날씨가 추울 경우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5. 걸음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한다. 습기를 걸을 때는 절대로 발부리로 땅을 차거나 발을 끌지 말아야 한다. 발을 질질 끌거나 땅을 차면 땅이 날카로운 물체에 베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수칙은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한 다른 어느 수칙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 6. 항상 발 디딜 곳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두세 걸음 앞의 지면을 응시하면서 발걸음을 디딜 지점을 미리미리 선정해야 한다. 길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걸음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자갈길이나 평탄치 않은 길을 걸을 때 이 수칙은 매우 중요하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상 눈의 시각과 발바닥의 촉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7. 발 뒤꿈치가 아닌 발 허리 부분에 무게를 싣는다.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있는 동안 몸의 무게는 가능한 발의 앞쪽에 싣고 걷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발의 앞부분이 뒤꿈치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성이 높아 충격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8.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한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시 발걸음을 가볍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걸음을 디딜 곳과 그러지 않아야 할 곳을 판단하여 걸어야 한다. 때로는 발걸음에 주의를 해도 뾰족한 물체를 밟을 수 있고 발걸음을 뒤로 빼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때는 순식간에 몸의 무게를 발바닥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켜 그 충격을 최소로 만들어야 한다. 9. 지면이 가려진 경우 주의한다. 풀이나 나뭇잎, 눈과 같이 땅을 덮는 물체가 지면을 가린 경우에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조심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리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즉시 내디딘 발자국을 거두어야 한다. 땅의 표면을 잘 볼 수 없거나 전에 걸어본 곳이 아니라면 절대 맨발로 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0. 눈 위에서의 맨발은 보온에 신경을 쓰자. 눈이 1인치 이상 쌓여있지 않거나 녹아내리고 있을 경우 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동상 등의 위험에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습기를 맨발로 걷는 것은 괜찮지만 발의 감각이 마비될 때까지 걸어서는 안 된다. 특히 표면이 거친 땅은 추울 때 발바닥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